자, 미국 3대 지수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오고요.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네, 현지 시간 4일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다우 지수는 오늘로써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신규 부양책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하루하루 과연 오늘은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 시장은 주시를 하고 있고요. 핵심 기술 기업들의 주가 동향에도 좀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부양책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전날 미국 정부와 민주당은 실업보험 지원 등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은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면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마도 이번 주 내로 합의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협상이 이렇게 계속 미뤄진다면 경제 회복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강한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대형 기술주들 이날만은 다소 좀 비교적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급격한 상승에 따른 속도 조절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 갈등 악화는 계속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할 수 있게 된 상황을 두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틱톡이 미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조작된 죄명으로 틱톡을 압박하는 것은 정치적인 꼼수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미국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않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자업자득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미국을 불량 국가라고 하는 등 험악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다행히 시장에 안도감을 줬고요.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런 코로나19 진정 상황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표까지 간단히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이날 발표된 지표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는데요. 미국의 6월 공장지수주가 6% 넘게 오르면서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요. 뉴욕시의 7월 비즈니스 여건지수 역시 3개월 연속 반등해서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방금 전 발표된 디즈니의 실적과 관련된 내용을 기사를 함께 통해서 보시면요. 디즈니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주당 순이익을 발표를 했지만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 3개월 동안 2분기를 말하겠죠. 거의 50억 달러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테마파크가 지난 분기에 10억 달러에 가까운 손실을 봤고요. 유일하게 디즈니 플러스만이 플러스가 됐다, 즉 이익을 봤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 이어서 바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초반에 하락했지만 이내 반등해서 상승폭을 소폭 키웠는데요. 0.6% 올라서 26,828선 터치하면서 이날 문을 닫았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날 0.3% 소폭 상승하면서 1941선에 안착하면서 문을 닫았는데요. 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고 0.3% 상승세를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실까요? 나스닥과 비슷한 수준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0.36% 올랐고요. 3,300선을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하락했지만 이내 반등을 했고 장 막판에 또 한 번 하락을 했지만 소폭 상승에 0.3%대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소폭 상승하면서 일제히 좋은 흐름을 그래도 흐름으로 마쳤는데요. 상품 시장은 어땠을까요? 자, 상품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금값이 역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2,000달러를 지난 밤사이에 돌파했습니다. 미국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데에 사람들이 베팅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베팅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금값은 지난 밤사이 처음으로 2,000달러를 돌파해서 지난 밤에 2.4%나 크게 올랐습니다. 2,034.1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금값의 상승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도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좀 둔화되는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 긍정적이었었고, 어제와 그리고 지난 밤사이 이틀 연속해서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유가 상승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 유가 WTI 가격은 지난 밤사이에 1.2% 정도 오르면서 41.5달러에 현재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금리가 좀 문제였었는데요. 국채금리, 특히 10년물 국채금리가 퍼센트로 따지자면 약 10%가량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0.55% 수준이었다면 지난 밤 사이에는 0.50%까지 거의 10% 가까이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추가 부양책의 합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금리가 하락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밤 사이 0.506%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약세가 멈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 달러 약세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밤 사이에도 0.06% 약보 합권에서 마감되면서 93.29까지 내려간 채 거래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앞서 시황에서 뉴욕시의 비즈니스 여건은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다소 엇갈린 상황을 전하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폭스 비즈니스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미국 레스토랑 산업이 상당한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뉴욕시의 외식업계, 바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71곳이 응답을 했는데 응답자의 83%가 7월 한 달간의 월세, 렌트비를 100% 내기 힘든 상황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37%는 월세를 아예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지난 6월 조사된 상황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식당 밖에서 이렇게 외식을 하는 것은 식당에 있어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요. 소비자 리뷰 서비스인 옐프에 따르면 지난 3월 이래 뉴욕 시내 2,800곳이 넘는 식당들이 영구적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 주인들도 렌트비를 낮춰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들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폭스뉴스에서는 뉴욕시의 레스토랑 주인들이 트럼프를 향해 깃발을 흔드는 것을 멈출 수 있다, 거둬들일 수 있다면서 즉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멈췄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이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대선에도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런 내용을 시사하는 기사였습니다. 자,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 6월 공장 수주가 6.2%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 자동차 수요의 급반등이 공장 주문을 늘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그 선벨트 지역, 이런 쪽에서조차 이제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고 있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먼저 자세한 수치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6월에 공장 수주는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에 7.7% 올라간 데 이어서 2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진 거고요. 자, 공장 주문이 늘었다는 것은 이제 공장이 본인들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품이 필요하겠죠. 이 부품의 재고를 쌓아가는 과정을 공장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공장들이 자신의 물건을 생산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제조업 경기가 또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 주문이 개선됐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물론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0.1% 정도 줄어든 수준인데요. 이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에 비해서는 훨씬 예상을 웃도는 결과였습니다. 자,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이 GDP의 1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어제 발표됐었던 지난 7월 ISM 제조업 지표가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에 이어서 이 공장 주문까지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미국의 제조업 지표 점점 개선되고 있구나, 이런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가장 좋았을까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자동차 및 부품 관련된 수요가 86.2%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수요의 급반등으로 공장 주문이 개선됐다라는 헤드라인이 나오는 것이죠. 교통장비 주문도 20%, 기계류가 33%, 전기장비가 1% 정도 증가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맨날 그 뉴스로만 보다 보니까 실제로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요. 어제 저희 유튜브 콘텐츠를 보고 그 밑에 시청자분이 직접 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걸 보니까
블랙심팍님께서 직접 댓글에 달아주신 게 북미 대륙을 오가는 트럭커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오고 가는 무역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7월 말부터 저는 굉장히 바쁩니다. 참 좋은 현상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만큼 실제로 미국 내에서 그 어떤 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실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최근에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이죠. 이 코닥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힘입어서 최근 주가가 16배가 뛰기도 했던 이 코닥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지 시간 4일 최근 정부 지원 대출과 관련해서 또 주가 급등과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닥은 정부로부터 최근 7억 6,500만 달러를 대출받아서 이 필름 사업에서 제조사로 탈바꿈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지난주에 이 코닥의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가 500% 넘게 뛰면서 코닥의 주가는 60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준을 확인을 해보면요. 14달러로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오늘도 4%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 변동성이 이렇게 컸다는 것은 거래량도 상당했다는 겁니다. 지난주 로빈후드에서 이 거래된 양을 보면 이 로빈훗의 지난주 1위 거래 종목이 코닥이었습니다. 이런 코닥의 주가 흐름은 주식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임원들에게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주식 옵션 가운데 일부는 정부의 대출 지원이 이제 발표가 됐다, 공개가 되기 전에 부여된 것으로 추정돼서 증권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난주에 코닥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기 전에 언론사들과 트럼프 행정부 사이의 합의에 관한 정보를 일부 공유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하나둘 떠오르자 이 증권거래위원회는 대출과 관련한 발표를 하기 전에 불법 거래를 했는지, 왜 주가가 이렇게 폭등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요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반도체 기업 AMD의 시가총액이 장중한테 1,000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자, 마감 종가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 밤 사이에 이 AMD의 주가는 9.49% 올라서 시가총액은 마감 종가 기준으로 99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1,000억 달러 돌파까지는 0.2%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1,000억 달러 돌파는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올랐을 수 있었던 이유는 투자은행인 IB 제프리에서 AMD가 서버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86에서 95달러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AMD의 1,000억 달러 시대를 점치는 것은 사실 제프리스만이 아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도 목표 주가를 100달러를 제시하면서 시총 1,000억 원은 가뿐히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MD에 대한 월가의 긍정적인 의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